별다방에 오신 예술 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7회 동서문학상 금상 수상 작품인 한명희 시인의 말줄임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서식품 아시죠? 맥심 모카골드, 아몬드 후레이크로 유명한 회사죠. 이 동서식품이 2년에 한 번씩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여성 신인 문학상이 동서문학상입니다. 올해 벌써 17회가 되었고요. 여성들만 응모 가능합니다. 시, 소설, 수필, 동화, 동시 이렇게 공모하고요. 각 부분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맥심상 이렇게 수여가 되는데 시 부분만 하더라도 120명 가량의 당선자를 뽑습니다. 특히 대상과 금상은 등단 및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부여되며 상금은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신 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동서문학상 시 부분 금상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평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심 끝에 순위를 정하고 금상의 말줄임표를 선정했다. 말줄임표는 말없이 희생하면서 생명과 가치를 키워내는 간곡함이 섬세한 언어로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간곡함, 간절함을 말하죠. 시가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곡한 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언어, 이 말은 언어를 섬세하게 다루었다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언어를 세련되게 조탁했다. 단어 하나하나 선택에 있어서 표현 하나하나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예술품으로 잘 빚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었음이 즉 묵언 속에 치열한 열정과 의식이 경이롭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시의 내용이 말 줄임표니까 묵언, 즉 말을 안 하는 가운데서도 치열한 열정과 의식이 경이롭게 작동하고 있으면서 시가 다다를 수 있는 신비로운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를 해석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줄임표 한명희 말줄임표는 팔순의 노모가 침침한 눈으로 바늘귀에 실을 밀어넣는 바늘구멍이다. 앞장서서 가는 실꼬리는 어머니를 따라오라는 신호. 그곳은 너무 멀고 아득한 길. 바늘귀에 흐릿한 샛눈으로 새벽이 올 때면 빳빳이 일어서던 오 남매의 실꼬리가 엉켜 퇴행성 관절염이 저린 삭신을 타고 자갈길로 온다. 검버섯을 유향에 섞어 몰약처럼 마시고 우뚝 선 길들이 풀어놓은 문장 속에는 유독 말줄임표만 매듭이 없이 떠돈다. 겨울을 지나는 길목 끝 아버지는 암병동에서 말려 들어가는 혀를 잡아당기며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끝내 말줄임표로 임종을 맞이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어머니.
그 좁고 어두운 구멍을 여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점점이 따라오는 말 줄임표는 혀를 친친 감고 도는 크레바스다. 어떤 길은 영원히 발굴되지 못하고 첩첩이 쌓인다. 바늘귀를 타고 들어간 무수한 봉우리,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거뜬히 일으킨 어머니 굽은 등 뒤에는 구부러진 곡선을 따라가다 종종 길을 잃는 나라는 말 줄임표가 있다. 그럼 시를 한 줄 한 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줄임표는 팔순의 노모가 침침한 눈으로 바늘귀에 실을 밀어넣는 바늘구멍이다. 사실 이 문장은 길지만 기본형은 간단합니다. 기본형은 뭐냐면 말 줄임표는 바늘구멍이다. 즉 A는 B다. 이 은유가 이 문장의 기본형이에요. 거기다가 조금씩 수식을 해준 건데 말 줄임표를 바늘구멍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미지가 서로 비슷해요. 말 줄임표에 점점점점점점과 바늘구멍에 동그랗고 가느다란 작은 구멍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늘구멍에 실을 넣을 때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죠. 왜? 바늘구멍에 실을 넣으려면 굉장히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말을 하게 되면 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 바늘귀에 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 줄임표가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줄임표는 팔순의 노모가 침침한 눈으로 바늘귀에 실을 밀어넣는 바늘구멍이다. 이렇게 은유로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앞장서서 가는 실꼬리는 어머니를 따라오라는 신호. 이 문장도 무슨 문장이에요? 이 문장도 은유죠. 이 문장도 기본형을 살펴보면 실꼬리는 신호.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아까 바늘 구멍에 어머니가 실을 밀어 넣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시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바늘 구멍에 실이 들어가는 게 결국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가는 거죠. 바늘 구멍에 실을 밀어 넣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바늘 구멍에는 어머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실을 밀어넣는 사람이 어머니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그 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꼬리를 따라서 그 실꼬리를 잡고서 바늘구멍으로 누군가가 따라 들어가는데 그 누군가는 밑에서 보면 나와요. 그것은 너무 멀고 아득한 길. 바늘귀에 흐릿한 샛눈으로 새벽이 올 때면 여기서 심사위원이 말하는 섬세한 언어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샛눈이라고 이 시인이 표현했는데 사실 아무 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곁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도끼눈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감은 눈이 하드면서 아주 가느다랗게 뜨고 보는 눈이라는 샛눈이라는 단어를 아주 적재적소에 썼어요. 당연히 바늘구멍에 실을 집어넣으려면 샛눈을 떠야 되겠죠. 그리고 이 샛눈이 새벽과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에 이제 잠이 깨서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가느다랗게 눈을 뜨잖아요. 눈이 잘 안 떠지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샛눈과 새벽이 잘 어울리고 또 샛눈과 새벽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비슷하잖아요. 새라는 의미가 단어가 들어가면서 서로 비슷하고 속성도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알맞게 섬세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 이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국어사전을 찾아봤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손이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밤새 바늘귀에 샛눈으로 실을 밀어넣고 옷을 짜고 꿰매다 보니까 새벽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서 바느질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늘귀에 시인이 무수한 것들을 집어넣어요. 사실 바늘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 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 시인은 시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이 바늘구멍을 확대해요. 그래서 이 바늘귀에 이 시인은 실도 집어넣고 어머니도 집어넣고 밑에서 보면 자식들도 집어넣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새벽이라고 하는 것도 집어넣어요. 우리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인도 이 바늘귀에 아주 실밖에 조그마한 것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새벽도 집어넣고 어머니도 집어넣고 자식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빳빳이 일어서던 오남매의 실꼬리가 엉켜 퇴행성 관절염이 저린 삭신을 타고 자갈길로 온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죠. 바로 오남매예요. 새벽에 오남매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오남매의 실꼬리가 엉켜, 오남매의 실꼬리가 왜 엉키겠어요? 형제 자매가 5명이 되니까 이 5명을 실로 비유하면 실이 5개잖아요. 그래서 이 실 5개가 한 개의 바늘구멍, 그 한 개의 바늘구멍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오남매가 한 명의 어머니를 따라간 건데 이 실 5개가 한 개의 그 자그마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어때요? 굉장히 엉키겠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자식이 5명이면 얼마나 엉키겠어요. 예를 들어 막내가 지금 똥오줌을 싸서 막내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싸워서 시끄러워요. 그런데 셋째가 갑자기 또 배고파서 젖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럼 어머니가 정신이 막 엉키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5명을 키운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엉키겠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저린 삭신을 타고 이제 어머니가 힘이 드는 거예요. 애를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5명이나 키우니까 애 키우느라 바느질 하느랴 그리고 또 예전에는 농사일도 했죠. 이 시에서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저린 삭신을 타고 오남매가 이 어머니의 삭신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오남매를 짊어지니까 무릎이나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을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고 자식들 학원비며 식비며 등록금이며 나중에 결혼 자금이며 집까지 사준 이런 것을 다 대주느라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닳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갈길로 온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도 섬세한 단어 선택이 나오는데 자갈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걷기 좋은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부드러운 길은 아니에요. 자갈길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 딱딱한 자갈길을 걸으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가 더 아프겠죠. 그리고 또 자갈길은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갈길을 만약에 부드러운 황토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갈을 다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부드럽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황토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남매를 짊어지고 힘겹게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자갈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오남매는 그 어머니에게 얹혀서 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버섯을 유향에 섞어 모락처럼 마시고 검버섯이 나왔는데 검버섯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검버섯은 주로 노인의 살갗에 생기는 거무스름한 얼룩을 말해요. 즉 노인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검버섯을 다가오는 죽음을 유향에 섞어 모략처럼 마시고 여기서 유향과 모략은 왜 나왔을까요? 검버섯이 죽음을 상징하니까 당연히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유향과 모략은 항암, 진통제로 쓰여요. 그래서 누가 지금 암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지금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밑에서 나오는데 우뚝 선 길들이 풀어놓은 문장 속에는 유독 말 줄임표만 매듭이 없이 떠돈다. 우뚝 선 길들이 풀어놓은 문장. 저는 여기서 우뚝 선 길들이 바로 앞 위의 문장 검버섯을 유향에 섞어 모략처럼 마시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밑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 시인은. 그래서 아버지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오남매를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빳빳이 일어서던 나왔었죠. 빳빳이 일어서던 오남매니까 빳빳이 일어서던과 우뚝 선이 서로 딱 연결되면서 다 커서 우뚝 선 오남매가 지금 아버지가 암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없다라는 표현을 말 줄임표만 매듭이 없이 떠돈다라고 했는데 매듭은 예를 들어서 택배 상자를 쌀 때 마지막에 리본으로 매듭을 딱 지으면 포장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매듭을 짓지 않았으니까 이 말줄임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줄임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역설적으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말줄임표가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말 줄임표이기 때문에 말을 생략하기 때문에 말 줄임표를 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 줄임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겨울을 지나는 길목 끝 아버지는 암병동에서 말려 들어가는 혀를 잡아당기며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끝내 말 줄임표로 임종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암병동에서 말려 들어가는 혀를 잡아당기며 이 문장은 묘사예요. 아버지가 암병동에서 임종 직전에 마지막 말을 하려는 것을 묘사했는데 임종할 때의 증상이 혀가 둥그랗게 굳으면서 말려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하기 위해서 혀를 잡아 당겼던 거예요.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끝내 말 줄임표로 임종을 맞이했다. 즉 아버지는 유언을 하고 죽고 싶었지만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다행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어머니, 그 좁고 어두운 구멍을 여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점점이 따라오는 말 줄임표는 혀를 친친 감고 도는 크레바스다. 그 좁고 어두운 구멍을 여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그 좁고 어두운 구멍이라면 아버지의 죽음, 즉 어머니에게는 남편의 죽음이겠죠. 점점이 따라오는 말 줄임표는 말 줄임표가 점이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은 듯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모습으로라는 점점이라는 단어를 섬세하게 쓴 거예요. 혀를 친친 감고 도는 이 표현은 앞에서 아버지가 말려 들어가는 혀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다시 나온 건데, 혀를 친친 감고 도는, 혀를 폈을 때는 구멍이 안 생기고 혀를 이렇게 칭칭 감으면 혀가 동그래지면서 여기서 구멍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 등단작 싸움에도 보면 나는 긴 혀로 나방을 돌돌 말아먹는이라고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 줄임표를 구멍으로 변주를 했고 이 구멍을 다시 혀로 변주를 했고 이 혀가 밑에 보면 크레바스로 다시 변주를 해요. 우리 구멍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줄임표도 이 점이니까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 구멍하고도 비슷한데 말줄임표는 침묵의 구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들 침묵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침묵의 구멍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도서관이 있어요. 엄청 조용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크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침묵을 깰 수가 있어요? 크게 소리내서 말할 수가 없죠. 그 침묵의 구멍이 여러분이 잠겨버리게 돼요. 그 다음에 크레바스다라고 했는데 크레바스는 빙하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 구멍을 말하는데 이 크레바스에 한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석 대장이 히말라야에서 크레바스에 빠져서 실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신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구멍을 크레바스로 비유를 한 건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낯설고 신선하면서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서로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 비유의 지점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은 영원히 발굴되지 못하고 첩첩이 쌓인다. 박영석 대장이 그 히말라야 크레바스에 빠졌을 때 그 시신을 지금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위에 계속해서 눈은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은 영원히 발굴되지 못하고 첩첩이 쌓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바늘길을 타고 들어간 무수한 봉우리, 이것도 확대 해석이죠. 과장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늘구멍에 낙타도 들어가고 바늘구멍에 어머니도 집어넣고 바늘구멍에 자식도 집어넣고 하는데 여기서 봉우리가 들어간다고 하죠. 봉우리는 왜 나왔어요? 앞에서 크레바스가 나왔기 때문에 봉우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바늘귀에 봉우리를 집어넣는데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늘길을 타고 들어간 무수한 봉우리라고 했으니까 아까 바늘길을 타고 들어간 게 어머니의 삭신을 타고 들어간 게 오남매잖아요. 그리고 봉우리는 우뚝 서 있잖아요. 앞에서 빳빳이 일어서던 우뚝 선. 그래서 이게 봉우리하고 연결되면서 이 봉우리가 결국에는 오남매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거뜬히 일으킨 어머니 구분 등 뒤에는 폭풍이 속에서도 여기서 폭풍우는 시련, 고난을 상징하겠죠. 김기택 시인의 바늘구멍 속에 폭풍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 시집에 대한 오마주도 느껴지고요. 구부러진 곡선을 따라가다 종종 길을 잃는 구부러진 곡선 위에서 어머니의 구분 등이니까 구부러진 곡선이겠죠. 종종 길을 잃는 이 시의 화자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가끔 길을 잃어요. 그 가끔 길을 잃는 상황이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즉 어머니는 자식들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의 화자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식들도 이 시의 화자도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이렇게 힘겨운 장학길을 계속 개척하면서 왔는데 가끔 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즉 내가 말 줄임표가 될 만큼 그런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나라는 말 줄임표가 있다라 그랬는데 나를 말 줄임표라고 이렇게 은유를 했는데 말 줄임표가 3개 또는 6개잖아요. 점이 원래는 점이 6개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3개도 허용한다 그래서 3개 6개인데 원래는 6개의 점이 말 줄임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서 보면 오남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오남매에다가 어머니를 더하면 총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죠? 말 줄임표가 점이 몇 개라고요? 6개. 그래서 이 말 줄임표는 오남매와 어머니를 또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동서문학상 금상 수상 작품인 한명희 시인의 말 줄임표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한명희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큰 상 수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번 시 쓰시면서 속상해 하시고 절망하시고 우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런 과정 후에 반드시 눈물로 열매를 거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저도 매우 기쁩니다. 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